90년대 초에요. 미국의 어떤 작은 소도시인데요. 클락이라는 아저씨가 주인공이에요. 가구점 주인인데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 왜 받냐?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집에서 쫓겨났어. 그 부인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서 뭘 제안하냐면 롤플레잉, 연극 치료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저번에 해봤는데 너무 민망하던데. 그 롤플레잉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권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아내 역할을 맡고, 여자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클락 씨는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네. 이제 왔어. 술 냄새가 나네. 맥주 한잔 했어. 왜 마셨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 끝나고 한잔 했어. 유혹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한숨 섞인, 뭔가 원망 섞인.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처음에는 아저씨가 어색해 하다가 점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일하다 보면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꼭 그런 거지. 당신은 뭐 한 푼이라도 벌어봤어? 이러면서 이제 막 양말이 벗겨지는 거야. 또 이 남편이 건들면 안 되는 영린이 하나가 있어. 이분이 원래는 건축가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가구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내가 그걸 또 건드려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또 엄청 화내. 가구점이 잘 되면 예민할 이유가 없죠.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게 대형 가구점이거든요. 뭐 소파도 있고 뭐 식탁도 있고. 근데 쇼룸이 엄청 크긴 커. 축구장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엄청 커. 직원도 둘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팔이 날리는데. 그 직원은 또 이제 젊은 커플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좀 홍보를 해보려고 그 남직원한테 야, 너 캠코더 있다며. 그거 좀 가져와 봐. 해가지고 걔 캠코더로 이제 광고를 찍고 있어. 이제 지역 방송사에 나가는 그런 광고죠. 엄청 이제 컨셉 광고예요. 가게 이름이 캡틴 클락의 오스만 제국 가구점이야. 그래서 약간 해적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약간 해적처럼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막 해적 연기를 하면서 이 캡틴 클락의 오스만 제국에 오시면 온갖 가구를 구경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여기 앵무새도 한 마리 이렇게 달려 있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라이벌 가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카우보이 컨셉을 잡아서 이미 광고를 하고 있어. 히하! 하면서 막 가구 사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뻔한 마케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카우보이? 그럼 난 해적으로 가. 이러면서 이제 해적으로 막 광고를 찍고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의자가 뽀개져요. 가구점인데 의자가 뽀개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빠져. 재수없게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야! 됐어! 그만 찍어! 이러고 그것도 이제 그냥 쪽나고. 그리고 집도 없잖아. 집에서 쫓겨났어. 자기가 산 집인데 쫓겨났어요. 그럼 어디서 자? 그냥 자기 가구점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텔레비전 하나 켜놓고 막 보고 있어. 브라운관 TV죠. 9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갑자기 TV가 잘 나오다가 꺼져. 그 TV를 막 팡팡 때려요. 이 고물 이거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진짜. 그래서 막 때리는데 안 돼. 전기 기사 아저씨를 불렀어. 지하에 있는 두꺼비 집을 살펴보는데 이상이 없대. 근데 이제 두꺼비 집을 열어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뭐 1층, 뭐 현관, 화장실, 뭐 에어컨, 뭐 전열기구 막 있어. 제일 아래쪽에 진짜 얼탱이가 없게 빨간색 버튼이 약간 대각선으로 진짜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기사가. 아니 이거는 도대체 시공을 어떻게 한 거냐고. 이거 뭐냐고. 클락 사장님도 이제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랑 연결된 거냐고. 근데 이제 기사님이 켰다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아무데랑도 연결이 안 됐대. 별 이상이 없어 보여. 근데 그 아저씨 부른 이유가 막 정전도 잦고 전기비도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자는데 불이 켜졌다 꺼졌다 막 연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지하에 내려갔어. 깜깜한 지하에 내려갔는데 벽에 약간 엘리베이터가 살짝 열린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빛이 싹 나왔다가 딱 없어진 거야. 뭐야 이거? 하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손을 댔는데 손이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벽을 통과해서 어떤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백룸인 거예요. 백룸. 그 이상한 이 공간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노란 벽지가 가득 차 있고 약간 미로 같은 넓은 사무실인데 가구는 하나도 없어. 밑에는 카펫도 깔려 있고 위에는 형광등도 달려 있어요. 벽에 콘센트도 있어. 그냥 막 복도, 큰 공간 이런 것들이 되게 비정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노란색 방들 뭉치가 나온 거예요. 창문도 없고 약간 웅웅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하면서 이 아저씨가 이제 거기를 탐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깊게 들어가더라고. 왜냐면요, 이 아저씨가 일주일 전에 술을 끊어가지고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막 뒤져. 각국의 언어로 막 인사를 하는 녹음기가 달려있는 무슨 이상한 판넬 같은 것도 발견하고 막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앞다리는 카펫에 꽂혀 있어. 마치 녹아버린 것처럼. 기묘하게 뭔가 뒤틀려 있다거나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 있다거나 그런 공간을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익숙한 공간인데 뭔가 하나가 이상한 거야. 낯선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어떤 불쾌함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리미널 스페이스를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24시간 커다란 감자탕집 가면 가끔 애들 놀라고 막 이렇게 구석에 키즈 카페 같은 거, 키즈 카페가 있는데 심지어 불도 꺼져 있을 때가 태반이잖아요. 켜도 막 형광등이잖아. 좀 약간 어둠컴컴한 그런 위화감이 드는 공간을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공간들이 엄청 넓게 펼쳐져 있고 이 아저씨는 거기를 탐험하면서 이제 지도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다행히도 다시 나와서 근데 상담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안 믿죠. 그냥 술 끊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금단현상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클락 사장님이 빡쳐가지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그 불쌍한 직원 2명을 부른 거예요. 다시 야! 캠코더 가지고 출근해! 특별수당 더 줄 테니까 출근해! 이래가지고 걔네 커플을 또 이제 불렀어. 셋이서 그 리미널 스페이스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장님이 뭔 헛소린가 했는데 실제로 지하실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커플 중에 남자애는 약간 신난 거야.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장님 하면서 이제 막 찍는 거예요. 걔가 약간 대마초를 좀 빨고 와가지고 약간 좀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험을 하는데 걔네들 왜 불렀냐면은 이 사장님이 레벨 1은 다 탐험을 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급한 경사가 있어. 근데 거기는 혼자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 몸에다가 로프를 감아서 캠코더를 들려가지고 내려보낸 거야. 저기 한번 내려가 보라고. 약간 되게 좁은 미끄럼틀 같은 데예요. 내려가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막 갑자기 얘를 땡기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사장님! 밑에서 뭐가 땡겨요! 빨리 올려주세요! 하는데 그 힘이 안 돼. 줄다리기 하는데 저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급하게 이제 밑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바닥에 피자국이 질질질 끌려있는 이제 피자국이 있고 막 냄새가 엄청나는 빨랫더미들 쌓여 있고 훨씬 위험한 공간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막 헤매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예고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부터는 좀 스포를 해보면은 아저씨가 그 아래 공간에서 뭔가한테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이 바뀌어. 영화의 시점이 이제 그 상담 선생님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 상담 선생님도 이제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이 돼가지고 집 다 헐어버리고 어렸을 때 그 새 집에 입주하면서 그 앞에 공구리에다가 엄마랑 이렇게 손도장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조현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되고 그리고 살던 집은 없어지고 철거되고 상담사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기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락 씨가 계속 상담 받으러 오다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가구점에 찾아가 봐. 직원하고 다 이제 거기 빨려 들어갔잖아요. 백룸에 사장님하고.
며칠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영수증, 고지서 이런 것만 다 이렇게 입구에 잔뜩 꽂혀 있고 아무런 어떤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빽 하고 이제 들어가요. 가구점에. 불도 막 다 켜져 있어.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클락 사장님이 그 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백룸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가 앉아요. 거기. 근데 파리가 쓱 하고 사라지는 거야. 어라라? 하고 이제 만져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백룸을 헤매다가 거기서 클락 사장님을 만나요. 근데 사장님이 뭔가 예전의 클락이 아니야. 약간 돌아 있어요. 좀. 갑자기 선생님한테 초크를 걸어요. 그 선생님이 기절해. 깨어났더니 어떤 응접실인데 클락 사장님하고 마주 앉아 있어요. 식탁에. 리미널 스페이스야. 딱 봐도 뭔가 이상해. 조금씩 뭔가 왜곡돼 있고 거기 몇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 옆에도 한 명 앉아 있고 다들 움직이지도 않고 마네킹처럼 서 있어. 그리고 갑자기 클락 사장님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 배를 갑자기 뜯어. 이게 약간 솜사탕처럼 뜯어져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렇게 접시 위에 놔줘.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저씨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는 눈이 이렇게 6개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옛날에 그 축제로구나에서 심윤수 작가님이 그런 분장을 했었는데 그 여자도 한 명이 이렇게 서 있고 뒤에 어떻게 휠체어에 또 한 명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클락 사장님이 그때 했던 거 또 하자는 거예요. 롤플레잉.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술 마시고 왔어. 누구랑 마셨어? 이걸 또 해. 클락 선생님이 그때하고 똑같이 이제 또 양말 벗겨져가지고 이제 아내 탓을 엄청 하는 거야. 나만 혼자 뼈 빠지게 돈 벌고 너는 집에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학교 댕기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도 참지 않고 그거 다 네 탓이라고. 선생님도 양말 벗겨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상담료가 안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널 치료할 수가 없다. 너는 쓰레기야. 뭐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양말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거기서 많이 해요. 아주 거기서 이제 또 뭔가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어떤 메인 괴물이라고 해야겠죠? 메인 괴물이 나와서 클락 아저씨를 죽이고 상담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리미널 스페이스 내부의 어떤 추격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최종 보스는 어떤 형태냐면은 클락이 분장했던 해적 선장이야. 근데 키가 한 2m 50 정도 돼. 캡틴 클락이 진짜로 형상화가 되어가지고 괴물이 되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 백룸이라는 게 그냥 어떤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묘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걸 여러 설정들이 붙으면서 특히 이 감독님이 이제 17살 때 이제 백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화제가 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결국은 감독까지 된 거거든요. 감독이 21살이에요. 막 이제 설정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백룸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기억이 쌓여있는 왜곡된 공간인 거야. 비슷한 설정을 찾아보자면 인셉션의 림보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일런트 힐의 그 사일런트 힐 마을 같은 거기도 해. 사일런트 힐은 주인공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 림보는 어떤 무의식이 쌓여있는 공간이고 이 백룸도 약간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 되게 단순화되고 왜곡되면서 복잡한 디테일들은 사라지고 이 제 배경도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 지금 방이. 근데 이게 다 그냥 평면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인상 깊은 것만 몇 개 남는 거야. 저 동그란 조명만 하나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저 계단 그림만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주펄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약간 일그러져 있어. 그래서 약간 단순화된 공간에 내가 이러고 있어요. 이런 공간들인 거야. 그래서 마누라도 거기에 이상한 모양으로 서 있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이상한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백룸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상담 선생님이 천신만고 끝에 그 공간을 탈출을 하는데 이게 웬걸? 어떤 희한한 곳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백룸의 존재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백룸을 연구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 약간 SCP 재단처럼 백룸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 다 들어가면 이제 죽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그런 클락 같은 존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백룸 설정에서는 걔네들을 엔티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죽어 돌아다니다가.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살아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 어떻게 나왔냐, 막 그런 걸 물어봐요. 이제 선생님이 막 그런 거 대답을 해주고 저 이제 집에 보내주실 거냐고 했더니 그거는 저기 윗선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게 어떤 좀 뭔가 관료 집단인가 봐. 그러면서 백룸에서 백룸화 돼 있는, 그러니까 왜곡된 기억이 되어버린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비춰줘요.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예. 백룸이 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공격당했다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 오는 공포. 원래 공포는 미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왠지 내가 모자란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제 약간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걸 즐겨야 된다고 봐요. 그 맛이에요.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었고 그 21살이라 그랬잖아요. 감독님이.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건방진 놈이라고 이제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극찬이에요. 극찬. 아니 대단하죠. 17살 때 만들고 그 유튜브에 아직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설정으로 이렇게 상업 영화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개봉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봤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후속작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백룸을 뭔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라는 설정을 보여주면서 끝났잖아요. 이게 또 설정 노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붙어 있어요. 설정들이 여러 가지가 더 이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토준지 작가님의 소용돌이라는 만화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막 아빠가 막 세탁기 안에서 막 소용돌이 모양으로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달팽이처럼 갑자기 등에 막 껍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애가 머리카락이 막 소용돌이처럼 막 꼬인다든지,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을 하는데 3권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 마을 전체 지하에 무슨 고대 유적 같은 게 있고 이 전체가 다 무슨 소용돌이인 거예요. 엄청 스케일이 커져. 지금 공개된 그 규모의 백룸은 아마 극히 일부분이고, 아마 뭔가 더 파들어가면은 백룸 면적이 지구 3배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래서 여럿이서 만들면 안 돼. 뇌절하는 놈들이 생겨요. 평점은 3.5. 공포영화도 여러 궤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궤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아저씨라서 더 몰입을 하게 된 게 있었나 봐요. 아저씨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감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백룸에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때 탈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들어온 곳으로 빨리 나가시면 돼요. 다치기 전에. 탐험하지 마십시오. 들어온 곳으로 바로 나가세요. 그냥. 그럼 돼요. 그냥.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백룸에 빠지시게 되면 꼭 나오십시오. 아무튼 나는 이런 게 참 재미있는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써. 그러면은 재밌다 하면서 한두 명씩 거기에 살을 붙여. 그러면서 막 놀아. 이거 재밌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세계관이 커져. 근데 이제 맞아요. 너무 덕지덕지 이제 붙으면은 뇌절이 되는 거죠. 지구보다 뭐 3배가 커? 예이?